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큰주였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유자쌤, 한 달 전부터 유튜브로 공부법을 보고 있는 소방준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영어를 지금도 감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영어 독학 공부법을 봤는데 구문독해 공부를 지금 다시 하기엔 시간이 혹시 부족할까요? 소방지 수험생분들이 아마 영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소방지 영어 강사님들이 이제 문제점이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영상을 보면은 소방직 영어는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쉽고 공무원 영어처럼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다고 이제 보통 OT에서 많이 홍보를 해요. 예전에 경찰 영어 강사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소방직이나 경찰 영어나 다들 공무원 영어와 차별성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영어가 아니라 소방 영어 전문 강의를 들으라고 보통 홍보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교재 리뷰를 해봤을 때 이제 소방직 수험생들이 약간 좀 걱정이 되었던 점은 일단 소방직 영어 강사님들이 소방직 영어가 쉽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빼는 부분이 많아요. 공무원 영어 교재랑 비교해봤을 때 소방 영어에 맞춰가지고 어려운 내용들을 빼는 거죠. 뭐 소방 영어와 맞지 않는 부분을 빼는 거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빼다 보니까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단순하게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독해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부분도 있는데 소방직 영어 강사님들의 교재를 리뷰해 보면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많이 빠져 있어요. 또한 영어 강사님들의 영상을 보면은 어떤 강사님께서는 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뭐 문법 용어들 알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소방직 수험생들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강사님들은 물론 영어를 전공을 했고 몇십 년 동안 영어를 강의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나 그런 게 만약에 뭐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영어가 취득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소방직 수험생분들입니다. 소방직 수험생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영어를 못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그럼 강사님들이 말하는 대로 형식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리고 용어 같은 거 모르면요 두 가지 면에서 혼란이 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소방직 수험생들의 강의를 해보고 과외 수업도 해보고 084 클래스에서 해당 강사님들의 영상 강의를 본 수험생들을 테스트를 해보거나 상담해보면 다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바로 뭐냐면 지금 적으시는 대로 감으로 독해를 해요. 문장 구조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혀 있고 직독직해가 제대로 안 되고 끊어읽기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고 용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강사님은 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사실 소방직 수험생들 중에서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그런 용어를 모르고 공부를 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제일 멘붕이 오냐면 각 강사님들이 어휘, 생활영어, 문법, 구문, 독해가 다 뛰어난 강사님들이 계시면 좋은데 영어 강사님 다 그렇진 않아요.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 봤을 때 어떤 강사님은 문법이 뛰어나고 어떤 강사님은 구문이 뛰어나고 어떤 강사님은 독해가 뛰어나고 이렇게 각각 분야별로 뛰어난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한 강사님에게 공부를 인강을 듣기보다는 보통 찾아서 이 부분은 이 강사님이 유명하니까 이 강사님한테 듣고 또 다른 영역은 이 강사님이 유명하니까 또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오냐면 이 강사님은 분명히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이 강사님은 분명히 이런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다른 강사님의 교재를 보거나 다른 강사님 인강을 보면 갑자기 그 용어가 나오거나 그 개념이 나와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이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상담을 해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독해를 할 때 감으로 독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에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 수험생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취지가 구문 독해를 지금 해도 늦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험의 본질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구문 독해를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저는 강사로서는 구문 독해는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수험생들이 보통 소방지 수험생들이 문장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문장 안에는 어휘가 있고 관련된 어법 그리고 관련된 구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어휘야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강화시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또 이쪽이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과 그리고 구문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요거를 수험생분들이 단단히 연습을 하셔야지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휘, 문법, 구문이 잡혀야지 유형별 독해를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독해를 푸는데 감으로 독해를 하고 독해를 해석하는데 해석을 잘 못하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근데 소방직 수험생분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요. 왜냐면 소방직 영어 강사님들 교재가 공무원 영어 강사나 수능 교재에 비해서 빠진 부분도 많고 거기에 강사님들도 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강사님들이 수험생의 눈높이를 잘 못 보세요. 본인은 그런 걸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도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구문 독해 해야 합니다. 해야지 그 다음 유형 독해가 훨씬 수월합니다. 거꾸로 말할게요. 지금 이 문제 해결 못하면요 시험장 갔을 때 진짜 지문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문장 못 읽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으로 독해하는 거. 감독해라는 거는 지문이 짧거나 쉬우면 통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어렵게 나올 거고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당황스럽고 한국사도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전에서는 실력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무엇보다도 소방 영어가 23년도에 이제 건전제 시험을 많이 바뀐다고 하면은 경찰 영어도 건전제 시험 받기 전에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소방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 기존의 난도에서 살짝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는 일단 구문 독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방 영어 과외를 할 때 소방지 수험생들 약점을 제가 이제 보통 보완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과외 수업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 구문부터 다시 단단히 시킵니다. 그게 결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1번 형식이 중요해요. 왜? 형식을 알아야지 독해에서 구 단위에서 절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수험생분들이 형식을 잘 암기가 안 돼 있고 강사님조차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수동태 중요합니다. 영어 독해에서는 다양한 수동태가 쓰여요. 3형식의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 5형식의 수동태, 대절을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 그러면 이러한 수동태가 쓰일 때마다 이게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방지 선생님들은 궁금하죠.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독해에서는 수동태 많이 쓰거든요.
이런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수동태를 이제 볼 때 해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뭐 3형식의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 5형식의 수동태, 대절을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동태는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때보다 막힐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 준동사 파트에서는 투부정사 많이 쓰이잖아요, 독해에서. 그러면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지. 근데 제가 그걸 설명드렸구나. 왜 용어가 중요하고 왜 문법이 중요하고 왜 형식이 중요하면요, 그게 많이 쓰이니까 용어가 아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소방제 공채 수험생들 국어를 안 하니까 국어에서도 우리가 문학이나 비문학 풀 때 용어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수업법도 많고요. 다 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시험에서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시험에서 필요하니까. 이게 다 독해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사적 용법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자리에 쓰이는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독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자리에 쓰이고, 한정적 용법은 뭐고 서술적 용법은 뭐고 다 알아야죠. 독해에서 다 쓰이니까요. 그 비투 용법으로 쓰이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이런 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부사적 용법이면은 자리는 어떤 자리에 오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언제 이렇게 해석하는지 알아야 되고, 네 번째, 독해에서 ing 쓰인다?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소방지 수험생들이 구별을 잘 못하세요. 다섯 번째, 분사구문이 쓰이면 분사구문은 언제 쓰이고 형태는 어떻게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with 분사구문이 쓰이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관계대명사가 쓰인다. 관계대명사의 격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주격, 소유격, 목적격 말고도 주격 보호도 있고 다양한 관계대명사 생략도 많죠. 독해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안에 삽입도 많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부사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는 막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막 헷갈리기도 하죠. 그리고 뭐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형용사, 복합관계부사. 제가 소방지 강사님들이 뭐 용어 중요하지 않고 뭐 형식 중요하지 않다고 그걸 말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저분은 시험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건가? 아니, 그거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독해를 합니까? 자, 여덟 번째는 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누가 나오는지,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 나오면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급을 들어가면은 비교급 구문 같은 건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양자 분적, 양자 긍정,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도치, 언제 다양한 도치를 하는지, 막 특수 구문 등등등.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적기는 했지만 다 독해서 많이 쓰이는 문법이라는 거죠. 이런 걸 알아야지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구조 분석, 구분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독해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말할게요. 이런 게 안 잡혀 있으면 당연히 지문을 제대로 못 읽고 감으로 독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문 독해라는 거는 독해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소방직 영어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능 교재를 추천합니다. 수능은 시장이 상당히 크고 컨텐츠를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수능 구문 독해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문 독해에서는 우리가 일단 독해를 읽기에 문법이 약하니까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짧은 문장이어야 돼요.
근데 다른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를 리뷰해 봤을 때는 난잡해요. 그리고 좋은 구문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능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요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연습하잖아요. 물론 우리 수험생분께서 지금 이 기간에 이걸 연습하면은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말할게요. 이걸 하면은 독해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독해 실력이 향상이 많이 됩니다. 독해의 본질, 제가 특강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해 어휘가 40%를 차지하고, 그리고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이게 문법과 구문이에요. 이게 30%.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어휘랑 문법과 구문이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바로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이죠. 이거는 30%.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요거만 중요시하시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이것도 제대로 활용 못 합니다. 우리가 리딩 스킬이나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은 어느 정도 독해 기반이 있을 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소방 영어 점수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조급해하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점 보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급해하면서 방향성도 없이 무턱대고 어려운 과정, 다음 과정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소방 영어 강사님들이 소방 영어 자체가 공무원이나 경찰보다는 쉬운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들 다 껴놔가지고 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 못해요. 필요한 과정만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는 보완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구문 독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감독해를 한다는 거는 지금 구문 독해와 독해를 읽기 문법이 제대로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보완하시면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에 소방영어 고득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소방영어는 분명히 살짝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